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푸념들이 많이 들리곤 하죠. 단적으로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넘게 줄었고요. 4월 이후에 감소폭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았고 고용률은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의회의 경제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은주 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2년 화성 출생 이은주 의원. 그녀는 2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보육 전문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의 무상보육 누리과정의 예산 논란 위기에 유보통합을 외치다. 제9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장을 맡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의정 돋보기에서 확인하시죠.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딱 1년 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바삐 보내셨죠? 네, 내면적으로 바삐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경기도 의원 이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 뵐 때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좀 쾌활하시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들어서 또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도민들이 힘들어하는 만큼 저도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셔야 됩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실물 경제 충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존 위협 굉장히 심각해 보는데 현장에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의 구분을 좀 두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은 현재 업으로는 이제 유지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대면을 해서 소비를 또 촉진하면서 또 업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 번화가를 가도 권리금 없이 내놓은 공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빈 그 상업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무려 270만 개가 있는데 와, 종사자만 해도 630만 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경기 흐름에 가장 민감해서 경기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경기도만의 어떤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경기도 정책에는 처음에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창업을 해서 유지하는 또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고 또 유지하다가 또 폐업을 하면 또 폐업을 위한 또 지원금이 있고 또 폐업을 해서 다시 또 창업을 해야 되는 또 재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0만 소상공인 분들이 다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상은 이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사업 자체가 좀 경기도에서도 발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라인은 그래도 굉장히 위지하거나 또 성업축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배달업체들이 분명히 굉장히 성업축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공공배달 그 플랫폼이 개발이 됐잖아요. 한동안 그 수수료 때문에 말도 많고 좀 약간 탈도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달 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현재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조금 마찰 아닌 마찰을 좀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예요? 아니, 마찰이라고 하는 건 조금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9월에 이제 우리가 2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할 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공특급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공공배달업에 대한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소상공인들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가 알고 내는 수수료는 이제 홍보비로 정해진 수수료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잘 모르고
모르고 나가는 수수료가 이제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말 그대로 중개 수수료가 네. 있고요. 네. 또 피지사 수수료라고 해서 간편 결제 수수료인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인데 일단 경기도 의회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이 알고 내는 홍보비 수수료는 아예 처음부터 경기도는 네. 이 수수료는 없게끔 이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 아예 뭐 쟁점이 되지 않았고요. 네. 단 이제 모르고 나가는 수수료 중에서 네. 중개 수수료와 피지사 수수료를 합치면 4.2에서 한 4.6%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 수수료는 이래서 통닭 치킨집이에요. 그럼 네. 통닭을 하나 팔 때마다 매겨지는 건 바이 건이라고 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네. 1%라도 굉장히 크게 엄청 크죠. 나가는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수수료만큼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에 1%대로 낮춰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상임위의 네. 의견으로 조율이 돼서 이 사업이 지금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부분은 아마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도민들을 위한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어려운 난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업체들도 많이 이용하고 소비자들이 네. 많이 공공 앱을 많이 이용해야 그렇죠. 수수료도 아끼고 서로 윈윈할 텐데 민간 배달 업체와 공공 그 배달 앱이 과연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경쟁해야 되나 상생해야 되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민간하고의 이렇게 경쟁 업체라고 봐주지 말고요. 네. 하나의 그 독과점을 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네. 경기도가 네. 경쟁을 올렸다라는 관점에서 좀 도민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네네. 또 두 번째는 민간하고 경쟁하는 것에 자꾸 경쟁 구도로 몰아가지 마시고 네네. 이 부분이 공공성에서의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장 상권을 조금 활성화시키는데 1%라도 올릴 수 있으면 네. 그게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네.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하나는 네. 제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일단 사업을 주체로 하려고 하는 공공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 나머지 50%는 어디에 이제 또 숙제가 있냐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인 거예요. 그렇죠. 도민들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민간과 공공이 전부 다 골고루 도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해 봤는데 한번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더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럼요. 무엇인가라고 한번은 생각해 보고 네.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초점이어야 됩니다. 그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되고 있었군요. 어쨌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아마 지금 좀 걱정되는 게 3차 대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아무쪼록 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오기만을 바라면서. 예. 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고민도 좀 있으시죠? 노동 취약계층 이게 어떤 이야기고 또 무슨 문제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들어서 이제 취약계층 이야기는 많았는데 그 취약계층 앞에 노동이라는 문구가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기관과 내 그 일자리가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안감이 네. 높은 이제 계층을 노동 취약계층이라고 좀 하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또 배달앱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언제 관둘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착돼 있지 않는 직업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직업들을 총틀어서 아마 노동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불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아직까지 정답이라고 하는 숙제까지 가는 단계까지는 아직 한참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동 쉼터라고 해서 네.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쉬고 또 경기도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네. 오픈되어 있는 쉼터를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작은 인원으로 네.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얻어가시기도 하는 그런 쉼터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고민의 시작 단계니까 고민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어느 뭐 하루 아침에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딱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나라에서도 하겠는데 네. 경기도에서 이렇게 또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네. 고민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언택트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국가에서도 많이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에서도 아마 발빠르게 그 문화에 접근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네. 여러 가지 등을 대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네. 이번만큼은 발빠르게 온라인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아주 간소화하게 소상공인분들께 그 대출이라든지 상담을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지페어라고 해서 수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특화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온라인으로 이번에 성과를 이뤘던 것이 아마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네. 굉장히 또 칭찬을 받았던 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공영역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상담인데 외국에서 못 오니까 그렇죠. 그걸 온라인으로 바로 네. 이 수출 회담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또 판로를 개척하고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GPO였다. 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을 받은 행정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언컨택트 많은 사업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오히려 더 앞서가고 있고 10년 거를 더 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시스템들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체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14일간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마무리됐죠? 네,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경제실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이제 저희 경제노동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개 산하기관이 있는데요. 뭐, 그 산하기관들의 출자금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제 목적 사업들이 성취율이라고 하죠. 네. 달성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서 네. 이번에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네. 동시다발로 입을 모아서 한 이야기는 방대한 출자금으로 네. 경기도민들에게 목적 사업의 달성률이 이렇게 낮은 거라면 다음 연도에 네. 예산 출자금은 네. 그만큼을 줄이겠다. 네. 이렇게 엄포를 놨기 때문에 출자금에 대한 문제성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졌던 행정감사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지역화폐인데요. 지금은 지역화폐가 좋다 나쁘다 정확하게 뭐 소상공인들의 어떤 부분에서 소비 진작을 했다 안 했다를 논하기 이전에 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이번에도 소비 진작금, 그러니까 추석맞이 네네. 소비 진작에 대한 소비 지원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은 저희가 기대한 거로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목표치에 아주 뭐 현저하게 낮은 프로테이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고 네. 또 그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우리나라 추석의 대명절이니 지역 화폐를 많이 쓸 것이다라고 하는 가상치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결과치가 이렇게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네네. 해서 일단 직접적인 그 도민에게 주는 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네. 한 달을 더 연장하자. 또 후지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네. 선지급을 하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방안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선지급하는 인센티브와 또 한 달을 더 연장하는 네.
연장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렇게 해서 소비 진작에 관련돼서에 대한 부분이 아마 두 가지가 가장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역 화폐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활용하고 해보니까 좋더라. 지역 상권도 많이 살아났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네, 올 네. 초에도 네. 10만 원이었던가요? 그때 갑자기 또 저도 과일도 사 먹고 했습니다. 네, 집 앞에서. 네, 그런 건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율이 네. 높지 않았다. 일단 처음에 경기도 재난지원금으로 네네. 그 지역 화폐를 처음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만든 카드를 다시 재충전을 해야만 계속 그 소비 진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네. 경제, 그러니까 지역 골목 상권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자료로 보면 네. 일단 3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던 수치였던 거로 우리 상임위원들도 아마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잠자고 있는 지역 화폐거든요, 그게. 그렇네요. 네, 잠자고 있는 지역 카드를 네네. 화폐 카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들을 다시 강구를 해라. 아. 대안책을 마련해라.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행정검사의 핵심이었다. 지역 화폐 관련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36%뭐 열에 서너 명 정도만 네. 어느 정도 재발급하고 충전하고 이런- 재충전한 거죠. 그래 이제 계속 굴러가겠네요. 네. 저부터도 빨리 하겠습니다. 저도 있는 카드 있는데 많은 분들 방송 보시면은 지역 앞에 나도 한번 충전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네. 우리 동네에 또 지역 상공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좀 퍼센티지 좀 올라갔으면 아우, 적극 예. 우리 도민들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살리는 네. 기회입니다. 자, 이제 내년도 경제 분야 예산이 약 1.5배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예산 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수치로는 1.5배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1.5배로 늘지는 않았어요. 어. 1.5배로 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마 지역 화폐의 활성화에 대한 지역 화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라고 하면 예.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목적 사업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지역 화폐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 1.5배에 대한 해당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이재명 지사는 지역 화폐를 좀 성공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지역 적극적으로. 화폐가 지역 골목골목을 그렇죠. 살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그 분야의 예산을 1.5배 정도 높였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경제노동위원회가 4개 실국과 10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어요. 네. 어떤 상임위보다 많은 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역시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화성시잖아요. 네. 화성시를 위한 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출연해 주셨을 때가 지역구의 구도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좀 나아졌습니까? 1년 만에 뭐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구도심에서의 그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요. 또 네. 학교 문제를 제가 아마 거론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코로나로 네.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네. 주차장에 대한 이제 이 수요의 목소리는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네. 아마 또 코로나가 확 날아가고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활성화되면 또 이제 두드러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 구도심의 도민들이 바라는 점인 것 같고요. 네. 또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어떤 문제였죠? 화성시의 학교 문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그 형성된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교 통학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학교를 새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2년째 네. 큰 목소리를 나고 있는데요. 예. 그쪽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제 그 신도시에 개발하는 그 수요의 인원이 적정 인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네.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네네. 또 주민들은 통학거리의 문제로 어린 저학
청소년들 학생들은 네네. 학교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로 네네.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교육부에는 지금 문을 한 3번 정도 두드렸는데 네. 아직 결과는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조건이 충족돼야 맞습니다. 건물도 세우고 이렇잖아요. 그냥 주민들의 요구만 많다고 해서 학교를 딱 세울 수는 없는 건데. 맞아요. 행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행정에서의 그렇죠. 말하는 기준이 있어야 요건, 되니까. 기준하고 네. 또 현장에서의 통학거리하고의 문제로 부딪히는 거죠. 네. 네. 그럼 당장이라도 그 통학 거리가 좀 안전한 거리로 좀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약간 지금은 빠른 대책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의 안전.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네, 통학 차량을 일시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또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하루빨리 그 요건에 맞춰진 그 인프라가 생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더 관심 가는 지역의 현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지역 하나는 지금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학교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학교 문제가 지금은 제 지역구에서는 네. 제일 큰 현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참 트램도 있죠. 트램. 네, 트램이 구도심, 그러니까 동탄에서 생기는 네. 그 트램이 네네. 일단 망포역하고 예. 또 그 빅마트라고 하는 지역까지는 지금 들어왔는데 네. 그곳을 연결해주고자 네. 하는 게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바라는 요망 사항으로 지금 뭐 탄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버스가 조금 수원에서 동탄 가는 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가 보죠. 그래서 트램이 설치가 되면 네, 거기가 훨씬 이제 아마 수원하고 화성하고 화성하고. 경계 지역이라서 예. 아마 대중교통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잘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수원에서 1동탄으로 트램이 갔다가 이게 또 2동탄 또 동탄역까지 또 이렇게 가는 큰 그림이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 잘하고 예, 계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 향후 몇 년 정도 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한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지역의 현안은 이제 교육과 트램, 교통이요. 또 구도심의 네. 주차장 문제들 네,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없어져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빨리빨리 좀 네.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전체 우리 도민들의 일생생활이 가능한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각 그 중요 도시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수도권 과밀화가 좀 분산되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직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려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도민들이 모두가 행복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같이 기다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하는 것과 대규모의 그 모임 활동들은 자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함께 코로나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3차 대유행은 오지 않도록 저희도 네. 기도하고 좀 바라보죠.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10대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노동위원회 이 소관의 사업들은요 정부 사업보다 이 경기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도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꾸준한 소통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도 소통하시면서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정도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